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우리 텍스트 이제 344쪽입니다. 한국 사회와 이주민. 지금 한국 사회와 다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읽은 부분을 354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말한 대로 우리 학기 안에 다룰 수 있는 그 분량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354쪽에 보면은 어, 는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강수돌 씨의 인간의 매가 외면의 분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은 얼마 안 됐지만 새로 오신 어머니라는 이 글은 어, 박재동의 스케치라는 한겨레 신문사에 실린 비교적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세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이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보면은 이 내용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타카미 요코라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인데 일본 여성입니다. 세댁 요코짱의 한국살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발췌해 온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뭐 만화처럼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어, 그 읽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이 생활할 때 겪을 수 있는 경험담 이런 거를 만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우리 텍스트를 볼까요? 비자가 갱신되고 뭐 이럴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여러 나라의 여러 인종 사람들이 우리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뭐 약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한국 비자가 어, 국제 이제 여권에서 그 여권 파워가 거의 1, 2위권이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격 브랜드가 어, 음,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격을 계속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또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지금 어? 어, 생기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국가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작은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온 동남아시아의 여성도 있었고 정치권 흑인 남성, 남미계의 수녀님, 주재원 같은 백인 가족, 중동계의 청년, 중국계 여성, 그 다음에 일본인 유학생 등 굉장히 국제적인 현장이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공통점은 어, 단지 하나 이렇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이렇지만 공통점은 인연이 있어서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거리에서도 외국인을 보면 그만 혼자 친근감을 안고 막 달려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외국인입니다. 서로 힘냅시다. 라고 격려하고 싶어진다. 이 말은 이제 어, 일본인 세대죠.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나야말로 힘내라는 이야기다. 내가 수개월간 다녔던 어학당에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정으로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재미있었다. 한국 혹은 한국사,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부터 그다음에 대학생, 대외교포, 주재원이나 그 부인,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수녀님의 선임, 군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환경이다. 외국인
스님이나 군인과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 따위는 나의 수수한 생에서는 두 번 다신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각국 대표와 같은 쟁쟁한 멤버로 수업에서 얼마나 내용 깊은 토론을 했냐 하면 내가 완전히 초급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서투른 한국어로 어디 가세요?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라든가 아주 간단한 일상회화 연습만 하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번은 한국을 좋아하는 점, 싫은 점이 테마가 된 적이 있었다. 좋아하는 점은 모두 정이 많다. 혹은 뭐든지 빠르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각각 내고 있었는데 싫은 점은 한 여학생이 화장실의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싫어요 라고 하자 특히 여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자, 우리는 요즘에는 화장실 안에 이제 휴지를 비치하면서 그 화장실용 휴지가 따로 있죠. 일반 좀 두꺼운 휴지는 또 변기가 막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아직은 이래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많이 있어요. 아마 변기 막히는 것 때문에. 근데 외국에는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따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생활 속에 이제 문화적 차이 같은데, 막 그런 게 조금 여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낯선 풍경일 수 있겠죠. 예. 변기에 흘리기에는 하수도 시설이나 휴지 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쓰레기통에 사용된 휴지가 넘치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냄새도 안 좋다는 의견은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고 있었다. 최근에는 많이 깨끗해지고 세련된 화장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층 더 늘어나길 바란다. 어느 나라든 외국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외롭고 힘들겠다고 생각한다. 생활비도 비싸고 담백한 인간관계를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도 가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귀국해버리는 외국인이 있다. 나도 반일 감정이 심해지면 역시 괴롭다. 사실은 반일 감정보다 일본의 혐한이 문제지요. 그렇죠? 우리는 반일 감정 실제로 우리 국내에 있는 일본인한테 반일 감정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일본에는 가면 혐한 감정이 심한 사람들이 일본 극우파들 특히 또 서적 일본에는 혐한 서적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우리는 서적 아무리 큰 서점에 가도 반일 서적 코너라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버젓이 혐한 서적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찬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팔고 있습니다. 그걸 사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지금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예담을 한 말이고 어쨌든 이분도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말만 듣고 아마 한국에 가면 반일 감정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 우리가 정서가 반일 정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한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문제죠. 일본은 이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인이 뭡니까? 물에 독약을 타서 일본인들을 죽였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한때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월드컵 같은 국제 경기에서도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똑똑히 느끼게 되어서 슬프고 우울해진다. 정신적으로 지치면 공연히 일본에 돌아가고 싶어져 남편한테 울부짖거나 한국에서는 비싼 초밥을 엄청 많이 먹거나 하고 만다. 이것은 남편에게 비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의하면 요즘 한국에서도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2005년도에 한국 남자의 결혼 건수 중 10% 이상이 국제 결혼이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로 농촌에 있는, 뭐 밑에도 바로 나오겠지만 농촌에 있는 농촌 총각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결혼이 어려우니까. 요즘 이제 한국 여성들이 농촌에 힘든 농사일, 밭일 하러 결혼해서 거기 하러 가려고 하는 한국 여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나 주로 우리 한국처럼 농경국가 사회 출신의 여성들, 한국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한국 농촌의 노총각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막 너무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차이 너무 많은 그런 여자를 돈으로 뭐 사다시피 해서 어,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결혼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에서 많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학교에서 한 반에 10분의 1이 돈을 알아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10분의 1이, 이거는 농촌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거의 절반. 좀 심한 경우는.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옆집에 이사온 부부가 국제 커플이었거나 포장마차에서도 포크를 먹을 때 옆에 외국인이 순대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나? 이러는데 벌써 많죠.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편견도 줄어 더욱 살기 쉬워지고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나 고민 상담, 한국 사람과의 교류문 같은 것도 늘어날지도 모른다. 현재의 학교나 외국인 학교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수업을 도입한 세계적이며 학비싼 학교나 공부보다 개성이 혹은 기능 중시의 학교 등 선택이 더더욱 많아질지도, 아니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돈과 지성이 있으면 내가 만들고 싶을 정도다. 한국은 무엇이든지 변화가 빠르니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타카미 요코, 이 이제 한국에 결혼해온 일본 여성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2007년도 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그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밑에 이제 학습 길라잡에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먼저 1번 자본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가 가지는 양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번 새로 오신 어머니를 꼭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나눠보자. 이건 우리가 텍스트를 방금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텍스트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어학연수, 유학, 여행 등으로 외국인으로 경험을 한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혹은 그것이 없다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사회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래서 막 1번과 3번 정도 여러분이 한번 우리 텍스트를 읽고 막 과제는 내지 않겠지만 한번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연습을 해보십시오. 네? 네. 과제를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과제들이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종류는 몇 개로 한 과제는 6과제지만 그 과제의 분량 자체는 뭐 A4용지 한 장에서 2장이면은 적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탐구에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주 노동자를 단순히 노동시장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주 노동자의 정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유럽이라든지 어떤 미주의 사례와 비교하면 특히 유럽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는 이주 노동자와 우리 사회 간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문화나 어떤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우리는 거의 없으니까 유럽의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뭐 쿠데타처럼 그 방화 사건, 차량 방화 사건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심한 그런 어떤 갈등은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또 갈등이 없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방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바탕이 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현실에 대해 논해보자. 이런 주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좀 이런 스테레오타입화된 고정관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밑에 제시글이 상당히 깁니다. 이 글을 읽고 여기 나와있죠. 아래의 글들을 읽고 외국인 고용의 효용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외국인 고용이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인데 실제적인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래 글들이 지금 쭉 나올 겁니다. 이 글들 지금 한 글 종류가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한 분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글들을 읽고 외국인 고용의 효용성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자. 자, 요 4번 과제를 제가 이제 과제 7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제 7.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주차 전까지, 기말고사 전까지 제 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시하는 글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읽으면 좋겠죠. 외국인 덕이냐 실이냐 그 다음에 인력난 불 껐지만 기술 전수 맥 끊겼다. 외국인 고용 14년 중소제조업 성장 엔진 비상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건비가 싸게 먹힌다고 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외국인 이제 한국인들이 있었을 때는 기술 전수가 이루어져서 이게 나중에 또 재투자도 되고 그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이 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거든요. 또 전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게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나중에 더 성장이 끊기고 뭡니까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글인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간판불을 원하는 시간에 켜고 끄는 타임 스위치 제품. 우리 밤에 간판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가 어두우니까 간판불을 보고 이제 저거는 뭐 하는 곳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타임 스위치 제품으로 1990년대 호경기를 누린 그런 회사 뭐 특정 업체 이름을 하면 안 되니까 무슨 계전, 시엇 계전은 최근 자체 기술 개발을 포기했다. 기술 설계를 아웃소싱하고 단순 조립만 한다. 50명이 넘던 서울 성수동의 공장 직원들은 2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이주 노동자와 아줌마들이 대부분이다. 상자 더미가 가득한 공장 통로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장 작업을 하던 김종도 사장은 정밀기계는 가르칠 애들이 끊어져 기술력이 중국에도 밀리는 형편이라면서 설비 정설은 접고 외국인들을 고용해 유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월급 작게 줘도 되고, 기업이 이 중소기업에 이익이 많이 남는 데서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또 금형사출업체인 창신정밀공업사의 송원석 과장은 사장의 외아들이지만 공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기술자는 없고 외국인은 숙련시키기 힘든 까닭에, 자, 이 부분 보세요. 외국인을 숙련시키기 힘든 게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그 차이점이죠. 그죠? 단순 노동하는 외국인들을 그냥 고용했을 때 이 기술을 숙련시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또 신규 투자를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지죠. 신규 투자가 없는 악순환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90년대 성수동은 일감이 몰리면서 자동화 등을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래서 외국인을 받고 아줌마들을 데려와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해상했다. 여기서 돌이켰다는 말은 해상했다는 말이죠. 95년에 이 공장을 옮겨온 노희선 씨, 지금은 57세입니다. 이 사람이 기능직과 단순직의 구분이 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면서 밑에서 도는 인력은 올라가지 않고 40대, 50대만 기계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 14년째를 맞으면서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기능 인력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 기능공 대회라든지 이러면 예전에 항상 1, 2등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뭐 이런 손재도 좋고 기능 이런 기술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이런 중소제조업체에서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 문제로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만 고용했다가 나중에 한 10년 넘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인들이 특히 대학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소제조업체에 취업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월급을 요즘에는 많이 올려서 줘도 뭐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3D 업종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40대는 공장에서 막내 축이 된다. 그만큼 전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90년대 초 일손이 날릴 만큼 성수동 공장들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기술자들이 꼬마라고 부르던 고등학교 졸업 신입사원들은 이제 자취를 감췄다. 벌써 없다는 거예요. 아줌마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헛된 일을 메울 뿐이다. 남아있는 중년공들은 외국인이 들어와 중소제조업이 망했다고 탄식한다. 기능 인력의 단절 현상은 성수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27일 한겨레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람연수생 10년 이상 활용업체 22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4.7%가 외국 인력을 도입한 뒤 한국인 직원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젊어졌다는 응답은 24.7%뿐이다.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고령에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남아있는 한국인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 중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성수동 상황을 보더라도 3D 제조업 인력난을 들어주었다는 외국 인력 도입 제도는 10년 정도가 흐르면서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 인력의 공급이 해당 직종의 임금 상승을 막고 한국인을 쫓아내면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시킬 젊은 피가 고갈된 것입니다. 설비 투자를 안 하고 그 대신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 공장을 돌렸지만 3년 정도만 머무르는 외국인에게 기계 조작을 가르쳐서 맡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값싼 인력이 넘치는 중국 등에 밀리고 기술력도 따라잡히면서 외국 인력 도입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미래를
예상 못하고 당장 인력 수급 이런 거로 메꾸려고 한 게 지금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자동차 오디오와 리모컨 관련 부품을 만드는 성진전자 부품산업의 권영남 상무는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업 후진 양성이 안 돼서 인력 수준은 떨어진 상황이라며 휴대전화 업종은 이미 무너졌고 지금 잘 나가는 자동차도 잘해야 10년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외국인을 받았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현장의 그 중견 기능 인력들은 인건비 장사에 치중하다 기술 도약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수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업종이 최악의 일자리로 간주돼 내국인이 공동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어떤 염색에서 업체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 외국인들을 들여올 때만 해도 4대 보험도 없이 40여만 원의 월급만 줬으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 설비 투자는 않고 임금 타령만 하느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 김 과장은 남성 기능 인력으로는